박정희는 40년간 같은 자리에서 카페를 운영해왔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원두를 갈고 빵을 굽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믿음직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아들 민재의 말에 정희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 하나를 샀고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공기가 참 좋아요. 이런 여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동네 이웃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그녀에게는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40년간의 고된 노동 끝에 찾아온 평화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회사를 차리기로 했어요. 정말이니? 무슨 회사인데? IT 기술 회사예요. 젊은 직원들도 벌써 몇 명 모였고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민재는 28배 나이에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 SNS에 올라오는 화려한 회사 소개 영상들을 보며 정희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사장이 됐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웃들에게 자랑하는 정희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내 고생도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아들의 성공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몇 달 후 민재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평소보다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서류에 도장만 하나 찍어주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계약이에요. 무슨 서류인데? 투자 관련 서류예요. 형식적인 거라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정희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적힌 서류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연대보증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민재야, 이게 정말 괜찮은 거니? 어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정희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스쳤지만 아들에 대한 믿음이 더 컸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조용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있다고 했고 가끔 안부를 물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어머니, 투자금도 더 들어오고 직원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 잘 됐구나. 몸은 괜찮니? 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점점 민재의 목소리에서 여유가 사라져갔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날들이 늘어갔고 정희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희 씨 맞으십니까? 저희는 대출 관련 업체인데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연대보증을 서신 대출권 때문에 연락드린 거예요. 연체가 좀 있어서요. 연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전화를 끊은 후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연대보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급히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2억 3천만 원의 채무와 재산 압류 통보였습니다. 정희는 그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지만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가 은행으로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정희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신용카드는 정지되고 통장도 막혔습니다. 민재가 마침내 나타났을 때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사업이 망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구나. 어머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희는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는 감정 속에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희 씨, 요즘 안 보이시네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바빠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채무자가 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가구 대부분을 팔고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책임질게요. 너는 이미 실패했잖아.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정희는 새벽 5시부터 공원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 카페 운영할 때처럼 일찍 일어나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정희는 달라졌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아.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빚은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고 자존감을 회복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다른 청소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도 젊을 때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요.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정희는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몇 달 후 민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른 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안정적이에요. 그래, 잘했다. 어머니께 진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민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정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아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연대보증 같은 건 절대 안 할 거야. 네, 어머니. 저도 다시는 그런 부담을 드리지 않을게요. 정희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맹목적인 지원은 다르다는 것을,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정희는 매일 새벽 공원 청소를 하며 차근차근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의 여유로운 은퇴 생활은 아니지만 스스로 일어선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공기를 마시며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힘들지만 이것도 내 인생이고 내가 선택한 길입니다. 가끔 민재가 안부를 물어오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너도 열심히 살아라. 짧은 대화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느껴집니다. 예전과는 다른 관계이지만 더 건강한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빚을 다 갚는 데는 아직 몇 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매일 조금씩 전진하며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돈과 정은 분리해야 한다는 것, 아무리 가족이라도 무조건적인 지원은 위험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니까요.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정희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리한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과 자신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희는 오늘도 새벽 공원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습니다. 예전의 꿈과는 다르지만 이것도 그녀만의 존엄한 삶입니다.